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요즘같이 하루하루가 힘든 윤석열 시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잼버리 콘서트가 망했습니다. 리허설도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취소를 해야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걸로 모든 것을 만회하려고 우겨대니 여기서 문제는 더 크게 커져버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가에 따르자면 이날 계획된 잼버리 K-팝 콘서트의 리허설이 취소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야외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잼버리 K-팝 콘서트의 리허설까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 탁현민 전 비서관도 아주 콕 집어 강조했던 부분으로,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그 몇만 명의 인원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교통수단이나 공공수단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또 버스로 하게 할 거 아니에요. 태풍을 뚫고 천여 대의 버스가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동 자체도. 그리고 또 끝나고 다시 또 각자에서 그렇죠. 또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의 행사가 국가가 다 전시동원 체제가 돼야 되나, 이런 건 참 기획자로서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냥 청년추라고 기획자 한 사람이랑 몇 개의 팀만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문제인데, 이게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했나? 아니 일반적으로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엔 공연 2-3일 전에 무대 설치 및 음향, 조명 등의 설비를 준비한 이후 리허설을 통해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이 최종 점검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러나 제6호 태풍이 10일 한반도를 관통하자 콘서트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현재 기상 변수가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경우 리허설도 없이 바로 무대에 오를 아티스트들이 생겨날 상황이니까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무대 스태프와 관객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태풍이 오는데 취소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이걸 또 강행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안 좋으니 K-팝 콘서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려보겠다는 건데, 아니 무슨 군대 간 BTS를 끌어와서 춤춰라 노래해라, 이게 무슨 전두환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K-팝을 이용해 잼버리 잘 마무리했다, 잼버리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언플 해대면서 기획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라보는 여론들은 알 거 다 알게 된 상태고, 또한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아예 입국조차 하지도 않았던 예멘 대원들의 숙소를 충남 홍성군에 배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난 9일 충남도와 홍성군 등에 따르자면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지난 8일 오전 태풍 카눈의 북상을 피해 잼버리 대원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하던 시기에 홍성군 해전대 기숙사에 입국하지도 않은 예멘 대원 175명을 배정한다면서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충남도와 홍성군 공무원들 그리고 해전대학교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예멘 대원들의 기숙사 입소를 준비하며 청소도 하고 입소를 환영한다는 현수막까지 떡하니 걸고, 게다가 또 200만 원 정도의 예산까지 들여 입국하지도 않은 예멘 대원들을 위해 그 비싼 출장 뷔페 음식까지 마련해 놨는데, 그런데 예멘 대원들을 맞이할 준비가 모두 다 끝났지만 예멘 대원들은 언제 출발을 하는지 도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예멘 대원들은 아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이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오지도 않은 예멘 대원들을 위해 이용록 홍성군수와 이해숙 해전대 총장을 비롯한
충남도 공무원, 홍성군 공무원, 해전대 관계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참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실체를 아주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멘 대원 175명이 온다는 얘기만 듣고 준비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했고 알려준 곳도 없었다. 알려준 곳이 없었다. 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멘 대원들을 기다리던 사람들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고 예멘 대원들을 위해 마련했던 200만 원 상당의 출장 뷔페 음식도 모두 폐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참,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그리고 국힘당, 그리고 이 찍들, 아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래도 문재인 전 정부 끌어들여 탓할 겁니까? 지금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입국하지도 않은 예멘 대원들에게 대접한다면서 출장 뷔페 200만 원어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건가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일입니다. 장거리 조직위는 홍성군 해전대 기숙사에 예멘 대원 175명 배정을 통보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마음 상한 대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학 관계자들과 홍성군 공무원들은 다급하게 기숙사를 청소하고 현수막을 걸고 출장 뷔페 음식까지 주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예멘 대원들은 오질 않습니다. 언제 출발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조직위에 문의해도 인솔자 연락처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고만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홍성 군수 해전대 총장과 관계자들이 예멘 대원들은 입국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건 그날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아마추어 정부 운영이 문제가 커지자 또다시 이런 짓을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시점에 이재명 대표 소환 기사를 내면서 수박들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소환 통보 기사로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또다시 언플하며 혁신위를 흔들라고 장난감을 지워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온 수박들과 검찰은 이미 한패거리로 움직인다는 것이 웬만한 민주당원들이라면 다들 추정하고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돈봉투 논란이 터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수박들은 검찰 소환도 안 받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백현동 소환 통보는 수박들이 나서서 단체로 방송과 언론, 특히 조중동과 종편을 통해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떠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백현동 의혹은 이미 이 문건 하나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문건, 이거 하나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가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된 혁신안을 보면 100점을 주고 싶은 상황인데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는 대의원제와 공천룰과 관련해 아주 최상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혁신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공표했던 자료, 그리고 기자들과의 응답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먼저 김은경 혁신위는 대의원들의 대의 기능은 살리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권은 폐지시켰는데,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복경 위원의 말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하는데 전당대회하고 전당대회 사이에 대의원들이 시도당 활동도 하고 지역위원회 활동도 하고 전국위원회 활동도 하고 중앙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의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저희는 대의원이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권리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냥 이 대의원은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입니다. 이거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하는 투표권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혁신위 자료를 보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권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도 권리당원들이니까 표의 등가성은 1대1로 동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받으면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의 꿈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대의원의 대의 기능은 선출 대의원이 한다, 이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현행 정당법상에서 정당이란 대의기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대의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대의원제를 폐지하라고 하는 목소리는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맞추자는 얘기였지, 그 기능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을 해체하라고 했을 때 검찰 해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얘기였지, 검찰이 하는 기능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제의 폐지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가진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맞추자는 얘기였지, 대의원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힘도 대의원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국힘이 대의원제를 폐지했다고 하는 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안 주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국힘도 대의원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대의원의 기능과 전당대회 때 투표권은 분리해서 봐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은경 혁신위는 그 대의원들을 기존에는 위에서 뽑아내렸지만 이제는 아래서 뽑아 올리는 선출 대의원 임기 2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대의기구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대의원 선출 대의원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민주당에는 시도당위원회,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등등 대의기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 시도당위원회는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위원회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론이 수용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중앙위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당 현직 위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바로 중앙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안이 나왔을 때 그게 중앙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박지원과 안철수가 압박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박지원 전 원장은 김은경 혁신위를 향해 물러나라면서 흔들었었는데, 또한 지금도 수박들은 중앙위를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을 50% 이상 집어넣자는 게 이 혁신안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건 중앙위가 바뀌는 거니 아주 엄청난 혁신이라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시도당위, 전국위, 당무위 이런 대의기구에도 전국 각지에서 권리당원들이 뽑아 올린 대의원들이 50% 이상씩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즉 민주당이 기득권을 가진 간부 정당에서 당원들의 정당으로 바뀐다는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수박들과 선비들이 거품을 물어대며 쓰러질 만한 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이런 안이 발표됐는데, 기존의 이해찬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위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평가한 다음에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최대 20%의 페널티를 때렸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 김은경 혁신위에서는 그 페널티를 2배나 더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엄청난 혁신입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무려 페널티를
40%나 때려맞게 되고, 그리고 탈당과 경선 불복을 한 해당자들은 최고 감산 50%를 먹도록 되어 있으니 당원들의 요구를 안 들었던, 예를 들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공신 중의 공신이 바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비명계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나락으로 갈 때 복당을 해보려는 거시기들, 아주 거품을 물고 쓰러질 혁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민영배 의원 등과 같은 분들이 걱정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이 마무리 멘트로 사선 전 현직 의원들의 용퇴를 권유하는 대목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복경 위원은 박지원과 천정배까지 콕 집어 거론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선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경선룰 규정을 아예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문자 발송 횟수, 연설회나 토론회 개최 횟수 등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나 원외 위원장에게 보장된 문자 발송 횟수를 초과해 문자를 발송할 경우 경선 위반 행위로 간주해서 제재를 받도록 했고, 또한 경선이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경선 투표를 중간에서 장난치거나 본인 확인이 안 되었는데도 투표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자에 한해서는 ARS 투표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에서 17세에게 당비 면제, 또한 김은경 혁신위는 청년들, 청년 정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결국엔 그동안 현역 의원들만 당부 명부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막 홍보할 수 있었던 이런 조항 자체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즉 공정한 경선 경쟁을 권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가능하다, 주류 교체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죠. 끝으로 어제 성공적인 혁신안을 발표하고 물러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마무리 멘트 들으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죄의 말씀 앞에서 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